안녕하세요, 우원유입니다. 저번 주에 올린 영상이 저는 그냥 대충 하기 싫어서 막 대충 올렸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봐주셔가지고 또 응원의 댓글이랑 응원의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되게 많은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거는, 보통 이제 스폰서 비자 6가공 약간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Q&A를 좀 준비해봤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계속 이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막 개인적인 문의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Q&A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좀 성의 없는 질문은 뺐고요. 그냥 검색만 해도 나오는 질문 같은 거는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에서 좀 대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들을 추려봤습니다. 보통 또 물어보시는 게 비슷해서 사실 질문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제가 발골에 관심이 있는데 한국에서 미리 배우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것도 뭐 도움이 아예 안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칼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저는 호주에서 발골을 배웠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발골을 일 해보신 6가공 일을 하신 주변 형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호주는 보통 소를 거꾸로 걸어놓고 하는데, 방식의 차이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육가공 공장으로 이제 보통 많이 오실 텐데, 일단 공장은 물량을 쳐내는 곳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한국에서 발굴이나 육가공 경력이 있는데 호주에서 바로 발굴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일단 바로 발굴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회사는 몰라요. 저는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일단 보통 회사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파트타임 캐주얼로 이제 들어오실 텐데, 보통 이제 칼을 주는 포지션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파트타임은 이제 일을 하다 다치면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위험한 위험한 포지션에는 더더욱 파트타임 워커들을 넣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파트타임이나 캐주얼 워커들은 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경력이 있다면은 이제 입사하실 때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매니저랑 잘 얘기가 된다면 이제 뭐 슬라이서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는 몇 번 보았습니다. 슬라이서까지는 가능하고 본어가 바로 되는 경우는 최근에는 없다. 그냥 요새는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정말 이제 막 한 4, 5년, 3, 4년 전에는 이제 정말 발굴사가 부족해서 그냥 워홀러한테도 막 시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슬라이서가 돼서 슬라이서든 뭐든 이제 칼을 잡는 나이프 핸드 포지션으로 가셔서 두각을 나타낸 다음 본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그게 일단 방법인 것 같아요. 뭐 다른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 번째, 여자가 육가공으로 스폰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보통 이제 여자 발굴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여자가 이제 본어를 일을 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일단 여자 슬라이서가 있긴 있어요. 저희 회사에도 있긴 있는데, 일단 여자 슬라이서가 되는 건 또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매니저랑 잘 얘기를 해서 칼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해서, 본인이 여자라 하더라도 슬라이서는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발굴사는 본 적이 없다.
슬라이서는 당연히 이제 482 비자로 나중에 기술 심사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여자는 슬라이서로 하는 케이스, 슬라이서가 돼서 482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보다는 제가 본 케이스로는 494 비자, 이제 494 비자나 이제 다마 비자라고 하는, 약간 저도 잘 몰라요 이쪽은. 제가 알아본 비자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지방 고용주 후원 비자,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시골 같은 데 있으니까 이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시골의 인원을 충당하기 위한, 인력을 좀 충당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비자가 있는데, 이 비자는 482 비자는 우선 기술 심사라는 그 정확한 그 기술 비자이기 때문에 기술 심사라는 그 정확한 심사 기준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494 비자나 다마 비자 같은 경우는 기술 심사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냐? 보통 여자들이 이제 패커로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패킹에서 자기가 맡은 파트에서 그 패킹에 이제 모든 일을 다 할 줄 알고, 또 일한 경력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고 일을 잘 해오고 회사랑 관계도 좋고 뭐 회사에서 본인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스폰서 비자의 취지가 우선 회사에 필요한 인력한테 스폰서 비자를 당연히 내어주겠죠. 아무한테나 내어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그 패킹에서 이제 팀 리더라고 하는 그 패킹에 이제 리더를 담당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팀 리더를 담당하거나 뭔가 이제 매니저급 다른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급으로 이제 또 올라가서 다마 비자나 지방 후원 비자 약간 이런 거를 취득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게 좀 제일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슬라이서가 될 수 있지만 슬라이서는 사실 진짜 거의 없기 때문에 슬라이서로 482 비자를 받는 방법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죠. 네 번째, 보너 슬라이서가 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이것도 사실 뺄라 그랬는데 넣은 이유가 약간 그런 거예요. 일단 어렵습니다, 당연히.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워홀러들 보면은 뭐 누구 1억 벌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1억 벌 수 있겠네. 당연히 벌 수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과정들, 그 사람이 1억을 벌기 위한 준비나 이제 노력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1억을 벌 수 있었다라는 결과물을 낸 건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본어로서 일을 하는데 지금 26명 중에 저희 회사에서 저만 파트타임 본어거든요. 다른 회사는 또 모르겠어요. 이게 본어가 되는 게, 근데 사실 비슷할 거라고 봐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파트타임으로서 이제 본어가 돼서 일을 하는 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굳이 수치로 따지면은 제가 시작했었을 때 대충 한 10명 정도 있었으니까 대충 기억나는 얼굴만 해도 한 10명 정도 되는데, 본어를 기회를 얻어서 본어 일을 하다 잘린 사람들도 있고 뭐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현재는. 뭐 지금도 누군가는 파트타임으로서 계속 시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당연히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계속 발굴 일 하시는 건 아니고 러너본으로서 이제 배우는 단계의 본어로 계속 이제 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 의지를 죽이려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이나 노력들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나 노력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제 남 탓하지 말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호주에서
오시면은 다 번호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얘기보다는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거의 되게 힘들어요. 진짜 뭐 이쪽이 그래서 이것도 잘 고민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각오를 다지신 다음에 본인이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주권 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빼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영주권 따고 싶은 방법, 영주권을 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생 비자로 취득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스폰서 비자를 통해서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는데 저도 모르는 방법들이 많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 보니까 좀 뭐가 괜찮은 방법일까요? 약간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학생 비자는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내가 이 학과를 가서 그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마친 후에 졸업 비자를 통해서 또 취직을 하고 일단 기간도 기간일 뿐더러 그 돈도 만만치 않고 심지어 요새는 영어 점수가 점점 또 기준이 올라가는 추세라 영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서 학생 비자는 일단 저는 배제를 시켰었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똑같이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학생 비자는 저는 배제를 했었습니다. 가장 컸던 이유가 일단 마땅히 그 영주권 학과 중에 흔히 말하는 영주권 학과 중에 제가 가고 싶었던 학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배제시켰습니다. 돈도 돈이고 시간도 굳이 계산해 보니까 일단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긴 방법이다 싶어서 저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뭐 물론 본인이 학과가 뚜렷하게 있고 예를 들어 뭐 간호학과 이런 거 내가 간호사 호주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싶다. 그럼 간호학과를 가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 무작정 학생 비자를 저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스폰서 비자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뭐 스폰서 기술 비자인데 일단 기술 비자도 여러 가지 직군이 있잖아요. 굳이 발골사를 선택한 이유가 다른 기술 직군들 뭐 자동차 정비나 타일 이런 거 보면은 걔네도 기술 비자긴 하지만 학과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돈을 내면서까지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안 내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했던 게 지금 이 발굴사입니다. 발굴사는 학과가 필요 없습니다. 학과 대신에 기술 심사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는 구조구나. 그런 게 굉장히 메리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과가 없는 대신 학과가 있긴 있어요. 육가공 학과가 있긴 있는데 그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심사라는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기술 심사를 한번 보면은 정말 깔끔하잖아요. 그 기술 심사 한 번이면 학과를 퉁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저처럼 돈도 많이 없고 또 뭐 영어 공부가 귀찮고 이러신 분들은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는 게 알아보니까 저는 발굴사밖에 없더라.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아봤었을 때는 저는 발굴사 이거를 찾아서 이게 정말 저한테 적합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직업군 자체도 발굴사라는 게 일단 세계에서 좀 필요로 하는 직업군이고 이걸로 정말 정말 다 안 풀려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찾고 하더라도 발굴은 취업하는 데 문제는 없겠다. 왜냐면 항상 사람이 필요한 직종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뭐 그럴 직업군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발굴사가 되어서 스폰 비자를 취득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예상이지만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번에 스폰 비자가 또 경력이 1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이것 말고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학생 비자는 돈 내야 되지, 영어 공부도 해야 되지, 뭐 또 취직해야 되지, 뭐 다른 기술 직업군도 마찬가지지만 학과를 가야 되지. 1년 짧게는 1년이지만 어쨌든 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영주권을 따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따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내가 잃지 않고 뭔가 최대한 잃지 않고 빠르게 스폰서 비자는 또 4년이잖아요. 4년이면 또 쇼부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장점으로 저는 다가와서 이거 말고 사실 길이 없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장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금 다니는 공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사실 제가 다니는 공장으로 뭐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긴 하는데 사실 막 그렇게 오라고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세컨 서드 비자 채우러 오시는 거다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스폰서 비자를 관심을 두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막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다른 공장은 어떤지 몰라요. 제가 다른 육가공 공장에서 일을 해본 게 아니라서. 그래서 뭐 제 공장에 대한 위치나 이런 거는 그냥 빅토리아주에 있습니다. 육가공 공장은 구글에 검색하면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직접 해보라고, 찾아서 가봐라, 찾아서 가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갔다 아니면 또 뭐 옮기시면 되니까 우선 본인이 먼저 트라이를 해보시고 트라이를 한 후에도 괜찮은 육공장을 못 찾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처럼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우선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가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